2-9장 행정계획 풀겠습니다. 1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라도 이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준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든 어떤 행정행위든 간에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면 이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2번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일 수도 있다. 자, 맞아요.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일 수도 있고 법률의 형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3번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만일 이익형량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이건 맞아요. 이익형량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행위라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행위는 위법해요. 근데 여기서는 행정계획이니까 행정계획을 하는데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그러니까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한 게 맞는 겁니다. 다음 4번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건 맞아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행정예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해야 되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행정예고는 원칙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모두 행정예고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맞는 거예요. 이 예외적인 경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암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거를 뭐 틀리게 바꿔서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행정예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해야 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예요.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죠. 될 수 있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준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비구속적인 행정계획도 헌법소원이 가능하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헌법소원이 가능한 거예요. 다음 2번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일 수도 있다. 맞죠?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일 수도 있고 법률의 형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행정계획이 뭐냐면 국가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최상단에서 이 정책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예로는 도시기본계획, 국토이용계획 등이 있어요. 이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지 최상위 계획을 세우고, 국토이용계획도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국가가 최상위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형식일 수도 있고 법률 형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국민을 구속하면 법률의 형식이 되고,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면 법률의 형식이 아닌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이제 국민을 구속하려면,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법률의 형식이어야 되고,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면 법률 형식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다음 3번 여기서 읽어야 될 부분은 행정계획을 하는데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그건 맞는 거예요. 뭐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어떤 행정행위라도 위법한 겁니다. 자, 이익형량이 뭐냐? 이익을 비교해서 이익의 큰 쪽을 결정하는 거고, 행정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피해보다 커야지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공의 이익이 클 때만 행정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이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행정예고는 행정청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예고하는 거예요. 원칙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긴급하거나 단순한 집행이거나 국민의 권리와 관련이 없거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행정예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예외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행정예고는 원칙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해야 되고 예외적인 경우는 행정예고를 안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4번 선지 보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는 거예요. 다음 문제
2번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자, 이건 틀렸어요.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요. 같은 말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즉 같은 말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다음 2번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에 일정한 사항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틀렸어요. 국토이용계획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에게는 그 계획을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3번 선지 보면 반대 경우가 나오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건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건데 국토이용계획은 지역 주민은 변경 신청권이 없어요. 하지만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 이 사람은 국토이용계획에 변경 신청권이 있어요. 두 가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를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여기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거 맞아요? 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가 이제 이 문장을 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다. 다음 4번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이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도시계획 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도시계획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얘는 틀린 선지고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이거 외우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이 맞습니다. 요거 계속 헷갈리게 되니까 요거 그냥 외우세요.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아니죠? 도시기본계획이 처분이 아니니까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이 처분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처분이 맞으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항고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처분이 아니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항고소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연히 머릿속에서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국민이 구속을 받는다는 거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국민이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처분이 뭐냐면 권력적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정행위인데 권력적이란 뜻은 이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 행정행위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력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했으니까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 그 개인은 항고소송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소송 제기를 해서 다툴 수 있어야죠. 공권력을 행사했는데 그걸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에게도 대항할 권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항고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처분이 맞으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처분이 아니면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그러니까 항고소송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 다음 2번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은 이제 이번 선지는 어렵게 썼지만 그냥 외우면 돼요. 자, 지역 주민은 변경 신청권이 없습니다. 반대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변경 신청권이 있어요. 자, 요거만 외우면 돼요. 자, 이번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지역 주민은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아니죠. 없다 그랬죠. 지역 주민은. 자, 3번 가봅시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자, 이게 바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변경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지위가 있는 자를 길게 쓴 게 이거예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적합 통보를 받은 갑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지위가 있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 3번처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다 세 개가 같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장으로 내니까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다음 4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나왔죠. 2번, 3번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었고, 얘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에요.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같은 말로는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변경 신청권이 있다. 자,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4번 선지 보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발생하죠. 변경 신청권이 있다 그랬죠. 이해관계가 있는, 같은 말로는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변경 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 자, 다음 문제 3번.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든 뭐든 간에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면 무조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2번.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죠, 얘는. 그리고 3번.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맞죠? 도시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랬고, 도시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랬어요? 다음 4번. 선행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도시계획 결정은 무효이다. 자, 말은 어렵게 썼는데 저희가 일단 맞는 선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행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후행도시계획을 하게 돼요. 뭔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후행도시계획을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거예요. 이럴 때 이 후행도시계획 결정은 무효이다. 이거 당연히 맞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했기 때문에 이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도시계획 결정은 무효가 맞는 거예요.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준다면 무엇이든 간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1번에도 비구속적인 행정계획 아니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2번.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신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즉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변경 신청권이 있다 그랬어요. 자,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죠. 다음 3번.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맞죠? 자, 이거 그냥 외웁시다.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이 맞아요? 처분이 아니면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같은 말로는 행정청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선행도시계획과 후행도시계획이 있어요. 뭔가 선행도시계획을 한 다음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후행도시계획을 다시 내겠죠? 자, 그럴 경우에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후행도시계획을 했냐,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후행도시계획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먼저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하게 되면 이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은 그냥 후행도시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반면에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후행도시계획을 해버리면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후행도시계획은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이죠. 뭐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행도시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후행도시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하게 되면 이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으로 변경된다. 이 정도만 외우면 나머지 것들은 다 논리를 이어갈 수 있죠. 4번 보면 선행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도시계획 결정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합하다. 자, 이건 맞아요. 먼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뭐예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다. 이걸 따지고 싶은 거잖아요.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근거 법률이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도 무효이다. 이거를 따지고 싶은 거잖아요.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합하다. 이건 맞아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려면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소원은 법률이 만약에 위헌이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파장이 크단 말이에요. 가능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와라.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가능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합하다. 맞습니다. 2번 국공립대학의 총장 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 지원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장관의 대학 교육 역량 사업 기본 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길게 썼는데 이거 어차피 다 암기해야 되거든요.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웁시다. 교육부 장관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자, 다음 3번 관계 변경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자, 이거 맞죠? 자, 말 어렵게 썼지만 뭐만 보면 돼요?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랬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하니까 맞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만 따서 보고 답을 찾고 그렇게 외워야 돼요. 자, 4번 위법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 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왜요? 도시 기본 계획은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처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취소 소송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인 거예요.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소원 심판이 뭐냐?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면 이 근거 법률은 무효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이 근거 법률로 인한 처분이 다 화자가 되는 거고 무효가 되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능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합하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적어놨는데, 자, 행정계획은 처분일 수도 있고 처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두 개가 헷갈립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고시는 처분이 맞고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 방안은 처분이 아니고 헌법소원이 아니에요. 자, 요거 헷갈리죠? 근데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거는 뭔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처분이 맞고,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 방안은 그냥 개선하는 방안을 낸 거니까 직접적 구속력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고 헌법소원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합시다. 자, 다음 2번. 자, 이거는 2번 선지 길지만 쉽게 암기합시다. 자, 교육부 장관 관련된 거. 대학 입학 고사 요강. 자, 사실 이건 교육부 장관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이제 대학이 하는 거죠. 하지만 암기하기 쉬우라고 같이 넣어놨어요. 대학 입학 고사 요강. 교육부 장관이 학칙 시정을 요구하는 거, 그리고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거, 그리고 내신 성적 기준을 지정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다 처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헌법소원인 것도 있고 헌법소원이 아닌 것도 있어요. 대학 입학 고사 요강은 헌법소원이 가능하고, 학칙 시정 요구는 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총장 직선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 기준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처분일 때랑 처분이 아닐 때 헌법소원이 가능하냐, 헌법소원이 가능하지 않냐. 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처분이 맞으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헌법소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처분이 아니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국민이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할 확률이 낮겠죠. 헌법소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인 거예요. 처분이 아니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예외적인 거죠. 대학 입학 고사 요강은 처분이 아니지만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학칙 시정 요구도 처분이 아니지만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자, 이번 선지에서는 총장 직선제는 처분이 아니지만 헌법소원도 불가능하다. 이건 좀 일반적인 경우죠. 자, 이거 어차피 다 외워야 됩니다. 국공립대학의 총장 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헌법소원 대상 아니죠. 총장 직선제 헌법소원 대상 아닙니다. 다음 3번. 자, 이거는 또 말을 다르긴 했지만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거죠. 지역 주민은 변경 신청권이 없고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변경 신청권이 있다. 3번 선지 보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도이용 계획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맞죠? 그냥 이렇게 포인트 따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음 4번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위법한 도시기본계획이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도시기본계획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고소송 불가능하고 당연히 같은 말로 취소소송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지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이 맞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고소송이 가능하겠죠?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이 세 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 자, 다음 문제. 5번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간,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 거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문서주의라는 거죠. 처분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되고 행정청은 그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다음 2번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거 행정예고 얘기하고 있죠? 행정예고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시 보면 행정청은 정책, 제도,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맞죠? 하지만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이 예외적인 경우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다음 3번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거든요. 행정지도가 나왔어요. 이 행정지도가 뭐냐면 행정청이 개인 혹은 상대방한테 조언 혹은 권고를 하는 거예요.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비권력적 행정행위예요. 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거든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 법률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예요. 행정청의 조언, 권고 수준이에요. 행정청이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죠.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나 이 행정지도에 따르기 싫어 라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의견 제출도 할 수 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긴 하지만 의견 제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4번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 공고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자, 행정예고 얘기하고 있죠.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이제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자, 이런 며칠 나오면 잘 외워야 돼요. 일단 앞의 내용은 맞죠. 행정예고를 널리 해야 된다. 이거 틀리게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 공고,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그렇죠. 그럼 좋겠죠.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공고 기간은 40일이 아니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게 맞습니다. 20일이 맞아요. 이건 암기해야겠죠. 행정예고는 20일, 입법예고는 40일입니다. 이 일수도 다 외워야 돼요. 자, 해설해서 좀 자세히 봅시다. 얘는 틀렸다.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서는 예전에 처분의 방식도 문서주의다. 요것도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처분의 신청도 문서주의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 하고 있죠. 굳이 어렵게 외울 필요 없어요. 당연한 얘기 하고 있고 맞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함이 원칙이며 문서주의이고,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기간, 처리기간 등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행정예고 나오면 행정청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예고하는 일이라 그랬고, 자, 원칙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행정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예외를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걸 틀리긴 안 된다. 자, 그래서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맞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들,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다음 3번 행정지도 나왔죠. 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권력적이라는 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이 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는 뭐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반대되는 내용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사실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 예로는 도로를 청소하거나 대집행을 하거나 위법행위를 감시하거나 이런 건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죠. 자, 반대로 법률 얘기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행정행위, 뭐 처분을 한다거나 공법상 계약을 한다거나 확약을 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죠. 되게 다르다. 자,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보통 비권력적이면 사실행위고 권력적이면 법률행위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섞인 게 이게 전 헷갈리더라고요. 권력적 사실행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공권력을 행사했지만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갑, 포승된 상태로 신문을 하는 경우 이것은 공권력을 행사했지만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취소소송 같은 게 불가능해요. 취소소송 이런 건 안 됩니다. 왜? 취소소송을 하려면 어떤 행정청의 처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처분 같은 게 없잖아요? 신문을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남는 게 없죠? 자, 그럴 때는 취소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그 입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은 가능하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집행의 실행행위 같은 경우도 공권력을 행사했죠. 권력적이긴 하지만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진 않죠. 그래서 얘도 취소소송 같은 건 불가능해요.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실행하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거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죠. 뭐 이런 거를 뭐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취소소송은 안 되고 그렇다. 이러면 조금 법률행위 사실행위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3번으로 돌아와서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도는. 하지만 행정지도가 국민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또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행정지도는 일반법이 있다. 그건 행정절차법이다.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의견 제출까지 가능합니다. 난 이 행정지도 따르기 싫어라고 의견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지 한번 봅시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그렇죠. 비권력적 행위니까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지도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좀 이해가 되시죠? 막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고 그 느낌을 이해하면 돼요. 아,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위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이 탁탁탁 연상이 됩니다. 다음 4번. 자, 이건 행정예고에 대한 얘기였죠.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 공고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맞죠?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공고 기간 40일 이상이 아니라 20일 이상이에요. 이건 외워야 된다. 자, 예고 기간 나온 거 제가 다 정리해 놨거든요. 자, 여기서는 행정 예고랑 입법 예고를 보자고요. 행정 예고는 20일 그리고 입법 예고는 40일이에요. 하지만 입법 예고 중에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암기해야 되는 거. 다음 문제. 자, 6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과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신청권이 있다 그랬죠. 자, 이 주민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처분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처분이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처분이냐 아니냐는 결론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처분이 뭐라 그랬죠? 권력적 행정행위라 그랬죠?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행정행위를 했단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변경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변경 신청을 거부했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본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죠. 금전적 피해를 입고 또 공권력 행사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싫은데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공권력을 행사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빠르게 생각하면 처분이냐 아니냐도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당연한 거는 이해하고 이제 헷갈리는 부분을 처분이냐 아니냐를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다음 2번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절차상 통제 방법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절차상 통제 방법으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주민 이해관계인의 참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 말은 어렵게 썼는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행정계획에 대해 일반적인 규정이 있냐.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일반법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법이 있냐 없냐. 일반적인 규정을 그냥 일반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계획은 일반법이 있냐 없냐. 근데 없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입니다. 요거는 해설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3번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 나왔죠? 이익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맞죠? 행정계획이든 뭐든 간에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위법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익형량을 행하지 아니했거나 이익형량을 고려 대상에서 뺐거나 이익형량을 했지만 객관성에서 결여된 경우 이거 다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들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다. 그냥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맞습니다. 다음 4번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뭐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그러니까 같은 말로는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변경 신청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변경 신청을 거부하면, 행정청이 거부하면 처분이 맞습니다. 이 변경 신청 거부로 인해서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자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잖아요. 금전적 피해를 받으니까 처분이 맞고 이것은 공권력을 행사한 권력적 행정행위가 맞잖아요. 이 시설 결정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공익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처분이 맞다. 이런 경우는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변경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그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여기서 물어보는 건 행정계획에 일반적인 규정이 있냐, 즉 일반법이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데 일반법은 없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고 이제 헷갈리는 게 행정계획, 행정조사, 행정지도 요 세 개를 헷갈리게 되거든요. 요것도 다른 단원에서 물어봐요. 여기서 간단히 보면 행정계획은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을 하려면 개별법을 제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계획을 세울 때 행정계획은 이제 국가 혹은 지자체 좀 큰 단위에서 세우는 거예요. 행정주체라고 하죠. 그때 법적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세워가지고 행정계획을 할 수도 있고 개별법을 세우지 않고 행정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대외적 구성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그렇고 그리고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법이 있고 행정조사 기본법이고 법적 근거는 필요하고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사를 당하면 공권력 행사를 당하는 거고 권리 의무의 피해를 입겠죠. 그리고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청이 그냥 권고 조언하는 정도라 그랬으니까 법적 근거는 필요 없고 대외적 구성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반법은 행정절차법이 있다. 자, 요건 어차피 암기를 해야 돼요. 문제 나올 때 또 보기로 하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이 5개예요. 요거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고, 처분,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전 어떻게 외우냐? 신고, 처분, 예고, 예고지도 이렇게 외워요. 신고, 처분, 예고, 예고지도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3번. 자, 여기서는 행정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게 된다. 맞다 그랬죠. 길지만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 이익형량이 어떤 하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틀리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행정계획은 위법하고 어떤 행정행위도 위법한 겁니다. 다음 4번.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면 무엇이든 간에 헌법소원이 가능해요. 여기서 보면 행정계획 아니라도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얘는 법적 근거 없이 한 거예요.
하지만 대의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에 영향을 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다음 문제. 7번.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 자, 이건 틀렸어요. 이 처분은 적법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그러니까 이 행정계획으로 관리되는 행정계획을 세웠는데 이 행정계획에서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행정청은 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처분은 위법한 게 아니고 적법한 겁니다. 자주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목욕장, 영업소 폐쇄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하지만 충분히 행정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합시다. 다음 2번. 이것도 개발 제한구역 지정 처분의 위반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또 이익형량 나왔죠. 자,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익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을 누락하였거나 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맞죠?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3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또 나왔죠. 뭐죠? 변경 신청권이 있다.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맞죠?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와요. 똑같은 선지가 반복돼서 나오고 포인트 따서 뭘 물어보는지 뭘 봐야 되는지 착착착 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다음 4번. 또 나왔죠? 비구속적인 행정계획 아니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뭐다?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이 문제 푸는데 한 10초, 20초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복잡하게 써놨지만 행정계획을 위반한 건물 용도 변경이 있으면 판매시설에서 목욕탕, 여기서는 일반 목욕장이라고 했는데 자, 목욕탕으로 바꾸면 행정청은 목욕탕 폐쇄 처분을 할 수 있고 이건 적법하다. 자, 이렇게 암기합시다. 이렇게 써놨지만 건물의 용도를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판매시설에서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틀렸죠, 얘는. 다음 2번. 여기서도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맞죠?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또 어떤 것이라도 위법한 거예요.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다음 3번.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나왔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같은 말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맞죠? 다음 4번.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맞죠?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다음 문제. 8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까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위반 제한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말은 어려운데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 얘가 이익형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익형량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이익이 큰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하려면 형성의 자유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이익형량을 따져서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익이 더 클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익형량의 법리는 주민의 위반 제한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익형량은 이제 모든 행정행위에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든 간에 이익형량은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어려운 글을 다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행정계획을 위반할 때 그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 그러니까 이익형량의 법리는 이 다른 것에도 다른 행정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 2번.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은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 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 계획으로서 독립한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 처분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정 처분이 아니다 그러죠? 틀렸어요. 행정 처분이 맞아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처분이 맞겠죠. 처분이냐 아니냐는 권력적 행정 행위냐,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냐, 이것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행정청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해주면 이 조합은 토지를 사고 아파트를 지어서 큰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적 행정행위가 맞아요. 그리고 이 조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죠. 큰 이익을 얻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맞는 거예요. 꼭 피해를 주는 것만이 처분이 아니고 큰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것도 처분이 맞아요. 이것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맞다. 다음 3번, 길게 썼지만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맞죠? 자, 길게 썼지만 봐야 될 것은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다음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법률상의 권리이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맞아요. 자, 이건 맞는데 왜 그런지는 좀 해설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이익형량은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길게 썼지만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까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 자, 이게 이익형량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다른 것을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게 뭔지 외울 필요 없어요. 이익형량은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다음 2번은 이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처분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처분이 맞다 그랬고 처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좀 봅시다. 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권력적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어야 돼요. 보통 권력적 행정행위면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를 해주면 이제 조합은 아파트를 지어서 큰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도 공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꼭 피해만 주는 게 공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려면 비권력적 행정행위이어야 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어야 돼요. 보통 비권력적 행위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자, 헷갈리는 게 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은 있는데 비권력적 행정행위면 처분이냐 아니냐 이것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처분이 아니에요. 자, 그 예가 바로 요건데 퇴직연금 지급 거부, 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어요. 국민이 피해를 입죠, 개인이. 하지만 비권력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에요. 이런 게 헷갈려요. 나중에 이것도 다 물어보고 문제 나옵니다. 그럼 왜 비권력적 행위냐?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확정된 것을 행정청이 통지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권력적 행정행위인 겁니다. 어차피 요거 퇴직연금은 계속 나오니까 외우게 될 거예요. 처분이냐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 다음 3번. 자, 이것도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변경 신청권이 있다. 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지역 주민은 변경 신청권 없다 그랬어요. 길게 썼지만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맞죠? 다음 4번. 자, 이게 처음 나왔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도.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장기로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지나면 실효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땅을 팔거나 정부한테 내 땅 사줘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 실효 제도는 4번에서 물어보는 건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맞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여기서 얘기하는 헌법상의 권리는 23조 3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게 헌법상 권리인데 여기서는 도시계획시설 당연히 보상은 법률로서 했겠죠.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법률에 써 있겠죠. 근데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이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헌법상 권리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이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땅을 수용해가지도 않고 보상해주지도 않고 또 땅을 팔 수도 없으니까 큰 금전적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서 이 권리를 인정해주자. 그래서 법률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이 보호되고 땅을 팔거나 정부에게 수용해가라, 내 땅을 사가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외우면 됩니다. 법률상 권리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9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뭐라 그랬어요? 자, 봐야 될 것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 맞죠? 자, 요거 말 어렵게 냈지만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말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 거예요. 다음 2번 국토이용계획은 어떤 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여서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맞죠? 국토이용계획은 지역 주민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처분을 신청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변경 신청권이 있고, 자, 이거만 외우면 됩니다. 말만 다르게 내는 거예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자, 3번이 그 내용이죠. 보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변경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건 좀 다른 문제네요. 자,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했더니 행정청이 거부한 거예요. 자,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처분이 맞겠죠. 처분이 맞습니다. 맞는 선지고, 왜냐하면 이 거부하는 것은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해서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이 맞는 겁니다. 변경 신청 거부로 인해서 이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자기가 하려던 사업을 폐기물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 4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 행정계획을 변경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겠죠. 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겠죠. 이게 상식적이죠. 자,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문화재 보호구역이 된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내 땅을 팔 수도 없게 되고 땅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행정계획을 변경 신청할 권리가 있겠죠. 여기서는 틀린 선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신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같은 말로는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변경 신청권이 있다. 변경 신청의 거부는 처분이 맞다. 요거만 외우면 되고, 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맞죠? 다음 2번 국토이용계획은 그 사정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서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맞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은 지역 주민에게는 없고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신청권이 있고 그 변경 신청의 거부는 처분이 맞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고, 다음 이제 3번은 여기도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인데 그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가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이 거부가 처분이냐? 처분이 맞습니다. 왜냐면 공권력을 행사해서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구속력을 받았고 그 거부의 구속력을 받았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죠. 피해를 입잖아요. 재정적 피해를 받으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외워도 되고 이거는 뭐 사실 외울 필요도 없고 당연히 처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다음 4번. 자, 이것도 나왔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 지정해제 신청권이 있겠죠. 이게 상식적이죠. 그리고 외우면 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인정되죠. 그렇다. 여기서 세 개가 자주 나오는 그 얘들이 다 나왔죠? 도시계획시설, 국토이용계획,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요 세 개는 되게 자주 나와요. 다음 문제.
10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 도시계획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맞죠?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에 도시관리계획도 있다 그랬죠?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이 맞고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랬죠? 자, 요거까지 암기하면 됩니다. 다음 2번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그랬고 그 거부는 처분이 맞다. 자, 요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자, 읽어봅시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니죠? 인정된다고 볼 수 있죠? 길게 썼지만 봐야 하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3번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맞죠? 다음 4번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대한 권한행정청은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선행 도시계획 결정이 있던 거예요.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할 수 있고 이게 후행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맞죠? 길게 썼지만 이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후행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으로 바뀐다. 자, 이것만 외우면 되죠. 맞는 선지고 답은 2번.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 없다.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이 맞다. 여기서는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맞죠? 2번도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은 지역 주민에게는 없고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 있는 자에게는 있다.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니죠? 인정된다고 볼 수 있죠. 다음 3번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준다면 무엇이든 간에 헌법소원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도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맞죠? 다음 4번 길게 썼지만 권한이 있는 행정청은 선행도시계획 이후에 후행도시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으로 변경되고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은 후행도시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후행도시계획을 하면 무효가 되고 자, 이거는 외우면 됩니다. 길게 썼지만 권한행정청은 자, 이런 걸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행정청은 후행도시계획에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맞죠? 이제 선지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지. 그러려면 문제를 정말 많이 풀고 자주 풀어보고 반복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1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